안녕하십니까. 저는 PIT 문준식입니다. 지금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이과반을 맡고 있고요. 또 이제 고3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계시는 이 예비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님을 계시고 제가 죄송스럽게도 이제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100의 일을 하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한테는 한 30 정도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 70 정도가 저는 이제 고3 관련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고등학교 2학년들은 가르치고 트레이닝 시킨다 정도가 되는데 고3들은 뭘 바리바리 쌓아줘야 됩니다. 고3들은 학원보다 더 중요한 게 학원 외부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 저희가 가르친 것과 학생들이 자습을 하는 동안 괴리가 발생하게 되면 점점 서로 딴 곳을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계속 당길 뭔가 체크리스트가 필요한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이따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바인더라는 거 갖다 만들어가지고요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업무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 이제 고3 로드가 좀 많고요. 이제 이 학생들이 이제는 그 고3 학생들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오늘 저희가 고3 학생들만을 이제 내시고 하는 설명에서 예전과는 좀 많이 다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이제는 하도 많이 얘기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 지금 우리 애들이 이제는 그 시험 보게 될 그 입시는요. 크게 이제는 수시와 정시로 나뉘게 됩니다. 수시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전형이 있습니다. 교과 전형, 그다음에 이제는 그 종합 전형, 그 논술 전형, 그리고 이제 정시가 있고요. 수능 전형이 있고요. 수능은 뭐 100% 수능이 많고요. 근데 가끔 보면 9등급인 경우는 페널티가 있다. 무단결석이 있을 경우는 동점자에서 불리함을 주겠다라는 어떤 단서들이 다 들어있는데 크게 뭐 문제되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시다시피 그 학교 원래 이름은 이제는 그 교과 전형이 아니고 원래 이름은 학교 성적 우수자 전형이고요. 이거는 이제는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입니다. 제가 이제 이거에서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생각들을 말씀드리면 숫자로 좀 잔인하게 표현해드리면 1.5등급 이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가장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학교가 이제는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하나 이제 잠실고 과중반끼리만 내시는 이제는 한 2년 전에 그 평가하다 보니까 교감선생님도 약간 좀 많이 좀 바뀌게 되시고 그런 일들이 한번 있었고요. 최근 창동여고랑 잠실여고가 입시 성적이 확 떨어지게 된 경우가 원래 예전까지만 해도 1.2등급 정도를 몰아줬습니다. 한 명 정도를.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마치 로테이션 하다 보니까 나중에 봤을 때 한 1.7등급이나 5등급 사이 있는 애들이 한 6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전원 다 이제 교과 전형 탈락 범위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거는 실험적으로 저희가 알게 된 건데 한 1.5등급 이내가 되면 그래도 이제 교과 전형 합격권이라고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학년 1학기까지 이걸 갖다 유지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고요. 이 송도고 학교에서는 그래도 서울대학교 교과전 추천 전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빼놓고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없고요. 저희도 흔히 내신을 받기 좀 쉽다고 하는 가락고나 문정고 아이들 양성을 해봤는데요. 본에도 합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 저희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종합전형이라 하면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요. 그러니까 저희 경험상 그리고 저희도 많은 얘기를 나눠보면 한 3.2등급 정도 되면 서류전형 합격컷이라고 보통 하고요. 근데 요즘은 2점 초반대까지는 가는 것 같아요. 단 여기서 전제가 수시전형으로 자제분들을 갖다 입시시키고 싶은 학교가 10대 정도 이상으로 보실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 있는 학교를 갈 거면 그때 굳이 수시로 갈 필요가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왜냐면 그 밑에 있는 학교들은 일단 1, 2등급 하는 학생들의 어떤 타겟도 아니고요. 그리고 재수생들이 노리는 학교들이 아니어가지고요. 그냥 그 밑에 있는 학교들은 제가 볼 때는 정시나 아니면 수시는 그냥 뭐 준비를 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그런 학교들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장표에 대한 어떤 전제는요. 시립대 이상의 학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등급 컷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이제는 그 고등학교 학생들이 갖고 오는 여기 의자를 고등학교 학생들이 갖고 오는 성적표를 봤는데 성적표가 이제 어떤 제가 처음 보는 걸 가지고 좀 보니까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이라는 이름은 정확하지 않는데요. 그런 데서 나오는 성적표를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 종합전형 합격 컷이 경희대 정도가 되는데도 실제로 2.1등급 정도가 돼야지 최종 합격권에 전체 100명 중에서 마지막 70번째 정도가 그렇게 된다는 걸 제가 보고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사실은 2등급이라고 하게 되면 11%이기 때문에 150명 기준으로 16명 이렇게 좀 되지 않습니까? 17명 되면 150명 중에서 20명 안에 드는 학생들을 우리가 못한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이 교과 전형은 이미 앞에 있는 5명이 교장 추천을 빼놓고 나머지는 연세대는 쭉 빠지고요. 고대는 이제 면접제로 바뀌게 됐고요. 쉽게 이제 얘기해서 이제 건대부터 시작돼가지고 교장 추천이 이제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 중위권 대학, 그러니까 중위권 대학이라 하지 않더라고요. 중상위권 대학들은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이제 아시는 이제 건대, 중앙대, 경희대 정도 학교들은 종합전형이 한 2.1등급 정도 되면 그래도 합격 안정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요. 요즘은 워낙 컨설팅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숫자로 말씀을 하실 때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조심스러운 게 교육부나 교육청이나 서울시자를 쓰지 않으면 저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제가 이제 주관적인 견해나 제가 갖고 있는 통계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전에는 이게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저도 느끼는 건데요. 이번에 제가 깜짝 놀란 게 사실은 특기자 전형이거든요. 그러니까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작년에 제가 썼을 때는 내신을 30% 보고 70%를 갖다 이제 정성적인 걸 봤는데 올해 특기자는 70%가 내신이고요. 30%가 이제는 자기 어떤 특기, 이런 수상 경력들을 갖다가 수상도 당연히 교육부나 교육청 산하기관에서만 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수상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3대7에서 이제는 7대3으로 바뀌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들은 게 있어서 좀 그대로 직접 인용을 하다 보면 정유라 사건 이후로 교수님들도 정성적인 판단을 잘못했을 때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있다 보니 이거는 교과 전형 패자부활장 같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1등급 내지 2등급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물론 경희대나 시립대 정도를 말씀드릴 때 그 정도 등급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3 1학기 때까지 정규 20등을 갖다가 다른 과목 국영수 탐만 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한 2년 전까지는 연세대학교가 다른 과목을 다 넣었는데 이제 연세대학교도 올해 입시 요강을 보면 국영수 탐만을 갖다가 보게 되고요. 심지어 어떤 학교들은 국영수 탐 중에서 내가 원하는 10개 과목, 10개 이수 결과만을 요구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렇게 국영수 탐이 아닌 과목들은 내신을 대비해도 서울대를 지원할 게 아니면 제가 점수가 어필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적표를 보시면 영어 같은 경우가 특히 그렇게 돼 있는데요. 수능 성적표 보시면 영어 같은 게 아무리 대학에서 이제는 그 점수를 열람하고 싶고 참고를 하고 싶어도 다 X로 돼 있고 이제 등급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논술 전형은 이제 사실 이제 대비하는 애들, 저희도 이제 논술 전형으로는 드물게 보냅니다. 논술 저희도 생각할 때 와 얘가 수학을 그렇게 잘하지 못했는데 작년에 한 대 논술을 보내봤고 재작년에 성균관대 논술을 보내봤고 이러거든요. 재수생들은 저희가 따로 케어하는 애들 중에서도 저희 학원에서 시험을 봤는데 좀 못 봐서 재수해서 저희가 논술을 보내드리고 하면 확실히 논술 같은 경우는요 그 문제를 내신 분이랑 상관없이요. 그러니까 제가 듣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문제를 내는 사람과 문제를 뽑는 사람과 답안지를 고르는 사람과 답안지를 최종 선택하는 교수들이 다 다르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 출제 취지에 맞는 정확한 답을 쓰고 논리적 연결관계를 쓰는 거랑요. 지금 수능과 내신과 같이 답을 빠른 시간에 내는 거는 완전 다르기 때문에 지금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1등급이다, 수능 1등급이다, 내신 1등급이다라고 해서 도전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건 약간 좀 나는 빠른 시간에 하는 시험보다는 나한테 시간을 많이 주면 길게 좀 나는 쓸 수 있는 애들이다 그러면 이게 좀 더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래도 고인구가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50%를 유지를 꽉 잡아줬었거든요. 근데 한대 부고가 무너지면서 실질적인 재수리 한 현역 기준으로 70%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갖다 잠깐 언급을 하고 저희 지역에 대한 배경 지식으로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먼저 이렇게 좀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렸고요.